다 같이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많으신 거 아세요? 아, 진짜로? 수익률만 보면 우리가 짱이라니까.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종목을 몰빵할 거예요. 망하죠, 그런데. 몰빵하기 전에 여기 불량 학생 두 분 보시고 몰빵하세요. 아, 큰일 났네. 아니, 그나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제 막 소문에 투자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을 좀 버린 것 같은데. 그쵸. 저랑 같이 다니는 우리 매니저 친구가 야, 이거 형님, 제가 형님 알게 돼서 기뻐서 드리는 비밀인데요. 이거 뭐 좋습니다. 그 얘기 듣고 바로 다음날 어마어마한 돈을 샀더라고요.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완전히 빠져서 둘이 사이 안 좋아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소문 들어가면 한 바퀴 돌고 온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보면 대부분이 주변 지인한테 소문을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주변 지인이 주식을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야. 아니에요. 다 초보자들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소문만 듣고 사본 적 있다 없다 뭐 한 주건 뭐 만 주건 뭐 하나 둘 셋. 거봐. 옆에 불려놨을 때. 아니시라고? 아, 저는 소문은 아니고 그저께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또 단타를 쳤어요. 아니, 어떤 소문 듣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같이 일했던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아, 이거 오른다.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그렇게 접하게 된 거죠. 요것만 넣으면은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 그 형님이 아마 이민 갔을 거야. 모르게 몰라도. 또 오늘 그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가 뭐 소문에 사면 안 된다. 투자의 대상은 기업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굉장히 또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갖다가 포인트를 잡는 게 기본이죠.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그죠? 기지도 못하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이러는데 기본에 충실하면 주식은 절대 손해는 안 봐요. 기본을 무시하고 무조건 뛰려고 하니까 문제죠.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이 기본. 자, 올바른 주식 투자법이라든지 주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기호 선생님의 와일드카드 종목까지도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길 바라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852 송기훈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검사? 예. 숙제검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오기 전에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은 분할 매수를 안 했어요. 포트. 그죠? 아, 지난주에 우리 분할 매수 맞죠? 두 분 분할 매수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트 구성 보면은 절대 분할 매수한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오유경님은 딱 보시면은 포트 구성이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했어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월등해요. 역시 모범생. 와. 그래 마지막 방송 때 그래서 상을 드리려고 1등 하신 분한테 이 역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타로 역전하면 상은 못 드리고 정성으로 역전했을 때.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주제는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지 소문이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 소문 듣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그랬죠? 이민 갔을 거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남편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남편분이 있었는데 이 주식 투자 경력이 한 몇십 년 돼. 20년이 넘어서 온갖 다 저기를 하는 거야. 분석을 해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다가 뭐 차트 분석에다가 뭐 레포트 보고 다 분석했어요. 약 종목을 하나 딱 골랐어, 샀어. 근데 이제 그 종목을 잘 알지는 못하죠. 이제 차트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샀는데 그분 부인이 모 전자에서 만든 이 냉장고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너무 탐이 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 전자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이 평소에 이 전자회사 제품을 애용하는 마니아야.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샀더니 남편분이 경력 수십 년 된 갖고 온갖 분석을 하신 분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았어요. 오. 왜? 잘 아니까. 그 회사, 평소에 그 회사 제품을 많이 썼으니까. 예. 그리고 주부들끼리 만났을 때 그 회사 제품 내용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분석했지만 아는 거에서 사는 것만 못하더라. 와, 그분은 뭐 집안에서 기가 남편보다 팍 살았겠네요. 그럼요. 근데 선생님, 예. 뭐 저희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안다고 해봤자 뭐 뉴스 보고 뭐 그 정도니까 그냥 대기업 정도만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일을 어느 쪽에서 하시죠? 저는 방송국을 그렇죠. 다니고 엔터 쪽에 엔터 쪽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쪽 주식에서 찾으시면 돼요. 본인 직업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기 분야. 음악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쪽에다 연결하시면 되고 회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분야하고 어떤 회사든지 연결이 되거든요.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찾았으면은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는 얘기는 그 보시면 각 회사마다 주담이라고 있거든요. 주식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많이 해보시면 궁금할 때마다 전화를 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다 알려주나요?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IR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IR을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전화하시면요 114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전화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친해지면은 고급 정보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IR에 나오는데 축약해서 나오거든요, 보통.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정보가 가끔 줄 때가 있거든요.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서 굉장히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도로 많이 수집을 하세요.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반드시 손해를 동반해요. 가장 비근한 예가 테마주, 그죠? 테마주 모르잖아요, 사실. 그냥 급등하니까 확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대박이다 하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 개미 보이죠? 땀 삐질삐질 흘리죠, 들어가서. 안 올라가니까. 예. 최대한도로 분석하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테마주가 누가 좋다 하더라. 맞아. 예.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많이 소개시켜줘,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 말해주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분들이 뭐 고수고이지는 않습니다. 다 초보자예요. 근데 그 정보가 가끔 맞을 때도 있어서 그걸 어떻게 구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맞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운이죠, 사실. 그거는 일단 세력들이 시세를 덜 내가지고 마저 내는 경우. 흔히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설거지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설거지 파동에 운 좋게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넘기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냥 넘기면 개인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끌어올려요. 아니면 더 끌어올리거나. 그래야지만 개인들이 들러붙어요. 무섭다. 그러면 거기다 물량을 넘겨야 되죠. 근데 그 물량 넘기는 과정에 운 좋게 맞아서 수익이 나는 거일 뿐이지 그 정보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거지 파동에 걸려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주식은 초상 치르러 가죠. 떡상 치르러 가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되죠. 예. 아까 말한 단순히 테마에 올라탄 종목들.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많습니다. 보통 상장회사 중에서 돈 벌어서 이자 못 내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가 넘습니다. 네, 10%가 상장사인데도요? 상장사인데도 10%가 넘어요. 굉장히 위험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시면 테마주가 대부분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밑에 있는 거.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내지만 성장이 멈춘 기업이 있어요. 땅이 엄청 많아요. 땅이 한 1조 원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땅이 2천억이 1조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요. 영업이익을 꾸준히 냅니다. 적자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회사 창립 이래. 너무 저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야 이거 우리 전문가님 얘기했는데 이거 대박 기업이다. 나 찾았어 나 이거. 나 여기서 내 인생 주식이야. 여기다 몰빵할래. 그래갖고 출연료 받아서 매달 집어넣는 거야. 매번 출연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세요? 매번 집어넣어. 야 이거 인생 끝났어 이거야. 근데 보면은 그 주식은 주가는 안 올라요. 10년이 가도 제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여기서 망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 영업이익은 꾸준한데 성장이 멈췄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ROE라는 게 나오는데 ROE가 보통 5 미만으로 나와요. ROE가 5 미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걔네들 보면 들쑥날쑥을 안 하고 꾸준히 100억이면 계속 1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억이면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당연히 5배는 올라가야 돼요. 저평가니까. 그죠?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땅에 1조니까 그것만 반영하더라도 1조 원까지 가야 되니까 5배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주식은 꿈이 없으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꿈이 있어야지만 올라가고요. 희망이 있어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의 주가를 선반영해서 땡겨서 반영을 해요. 2차전지주들. 2차전지주들은 지금 2024년, 2025년도 가치를 미리 땡겨서 올라왔어요. 3년에서 5년까지도 땡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게 맨 밑에 이거는 돼지꼬리 땡이야. 그죠? 별표 3개. 꼭 적으세요. 어설프게 배운 분들이 여기서 망해요. 이러다 보면은 사실 1년 갖고 있어도 제 가격을 그 자리에 있으니까 10,000원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보니까 10,000원이에요. 이게 9,000원 갔다 11,000원 갔다 9,000원 갔다 11,000원 갔다 10,000원 이렇게 계속 이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멘탈이 나가죠.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내가 배운 게 잘못 배웠나 보다. 아, 이거 분명히 저평가는 좋다고 했는데 성장이 멈춰서 그래. 성장이 멈춰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혹시? 없어요?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내는데 성장이 멈춘 기업은 그 성장성이 조금 낮은데 뭐라고요? 좀 가치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주들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뭐 IMF처럼 회사 충격이 오거나 우리나라 경제에 그럴 때는 그런 회사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 망하면 오히려 청산하면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 그러는데 10년 주기로 좀 위아래로 올라가거든요. 큰 파동이 그때 한번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됩니다. 또 경기가 반등이 되면은. 예. 또 질문. 안 좋은, 그러니까 테마주에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안 좋은 거고 테마주도 올바른 활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있어요. 그게 뭘까요? 테마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테마가 있고요. 실체가 있는 테마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테마 같은 경우 가령 지금 메타버스. 예. 그다음에 그 대체 불가능 토큰. 그렇죠? NFT 관련.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 아직 실현이 안 됐거든요. 실현이 안 됐고 실체가 불분명해요. 하지만 이 NFT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미술품이나 연예계 쪽에 이쪽에 굿즈라고 그러죠. 예, 이런 걸 NFT로 발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2차전지 테마입니다. 산업 테마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테마, 미래 가치가 보장된 테마. 이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대선 테마. 그죠? 뭐 누가 된다고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랑 대표랑 사진 찍었다고 막 올라가고 그 사람하고 동양이라고 올라가고 성이 같은 총씨라고 올라가요. 심지어 뭔 상관인데. 그러면 그 사람 떨어지면은 그 요단강 나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됐죠. 대선 테마 하셨잖아. 와닿죠 지금. 네, 바로 그냥 훅 들어오죠. 마이너스 40% 그냥.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겪지 않으면 진짜 누구나 하게 되는 그런 실수 같은데 항상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시장 예측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시장 예측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매년 연말이면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경기 예측이란 걸 해요. 경기 예측이란 걸 하는데 그 예측에 분석해서 맞을 확률이 50%도 안 됩니다. 거기서 보면 석학 중에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있어요. 차라리 X표, O표 2개 놓고요. 이 투표함에 놓은 다음에 원숭이한테 뽑으라고 하는 게 더 빨라요. 기업이 예측하는 게 쉽습니다. 오유경님 투자한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 대비 월등하게 수익하고 있는데 분석한 거죠, 그죠? 예, 예측이 가능해요, 기업은. 그렇지만 경기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예측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예측할 시간에 기업을 한 번 더 분석하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시간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그 기업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낫습니다, 직접.
찾아가면은요, 나 주주다. 이래서 왔다. IR 담당자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잘해줘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화 주담 통화를 할 일단 용기가 없었지만 만약에 하면 뭐를 물어봐야 될까요? 쉬워요. 나 이 회사에 투자했다. 이 주식을 샀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113 모드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다음부터 쭉 친절하게 가요. 혹시 몇 주 보유하고 계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저도 그거 걱정돼가지고 나도 괜히 소액 투자자라고 무시당할까봐. 주주 명부에 올라갑니다. 한 주라도.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줘. 그러면 다음에 또 하세요. 왜냐면 IR 담당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통화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돼요. 경기나 시장은 뭐 시장 예측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조차도 너무 믿으려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기업을 분석해라. 그쵸. 그리고 그걸 거기에 쏟을 시간에 좋은 기업을 찾으세요.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지난 회차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고. 좀 사례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좋은 기업 찾는 사례는 간단해요.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 보면 일반 자동차보다 반도체가 10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10배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홈 IoT가 돼갖고 반도체가 점점 필요해요.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나쁜 소리가 많았어요. 그거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반도체는 수요는 반드시 늘어나요. 지금보다는. 근데 단기적인 노이즈만 생겼을 뿐이에요. PC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 미드 코로나 되면서. 그렇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노이즈거든요. 길게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든 모든 게 다 들어가고 반도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보면은요, 그 작년에 코로나 충격이었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때는 4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3월 달에.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 회사가 평소에 어떻게 해왔나 그걸 좀 보시면 돼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예, 말씀하세요, 편하게. 선생님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기업을 분석을 하셔서 저희한테는 이제 뭐 333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지만 선생님도 이거는 지금 몰빵 해도 저는 되겠다. 몰빵은 안 해요. 그런 게. 예, 저도 반드시 분할 매수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거든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분할 매수해요, 항상. 그래서 어느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짜리 종목이 있다, 지금 현재. 10,000원짜리 종목인데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보를 모아요. 전화도 해보고. 다 정보를 모읍니다. 레포트도 보고 산업 동향도 보고. 그래서 이 10,000원이 적정 가치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요. 적정 가치다면 10,000원에 사요, 일단은. 한 3분의 1만 사요. 그러면은 그게 시장이 굉장히 좋거나 타이밍이 맞으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지 않고. 올라가면은 한 10% 올라가면은 기다려요. 한 15% 올라가면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눌림목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한 번 더 사요. 10,000원보다 비싼 가격에. 이른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분할 매수하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분할 매수를 해요. 10,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네. 좋습니다. 주식에 관한 궁금증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공개될 송기훈 선생님의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852 송기훈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와일드카드 종목. 요새 와일드카드 지난번 거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도 굉장히 좀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는 회사고요. 삼성 계열사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굉장히 역량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거 알아맞히기가 좀 그래도 쉬운 편인데 근데 이 삼성 계열사이긴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잘 몰라요, 사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신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회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이 쇼핑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미국 온라인 쇼핑 매출 1위니까. 사실 온라인 쇼핑으로는 돈을 거의 못 벌어요. 아마존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은 이 클라우딩 서비스거든요. 진짜 여기서 많이 벌어요. 이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굉장히 키우고 있어요. 뭐지? 클라우드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 이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주식이 다 굉장히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하고 굉장히 빠르게 리바운딩 올라왔죠. 그래서 그때 폭락할 때 이후보다 굉장히 더 많이 올라온 주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에 멈춰있는 주식들이 거의 없어요. 대형주 중에는. 거의 99%는 다 그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그 나머지 1%의 이 주식이 속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기회다, 기회. 네. 그래서 굉장히 싸고, 그렇지만 매출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늘어났어요.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는 거기가 있어. 아,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물론. 이 시장에 대한 이 우려가 있는데, 우려가 뭐냐면은 단순한 이 대주주가 매도하지 않을까, 이 주식을. 예. 근데 실제로는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순한 우려 때문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아서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요. 예상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고. 근데 주가는 작년 3월 수준에 가 있어요. 오, 신기하네. 예, 이거 숙제로 내드릴게요. 뭔지 맞춰서 공부를 해오세요. 아, 이 종목 번호라도 좀 어떻게. 궁금한 거. 이거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거는 내년까지 좀 들고 가야 되는 조시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종목은 항상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미래 가치를 갖다가 반영하는 거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되는, 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주식들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주식은. 가장 위험한 방법은 단타. 그죠? 단타. 대선 테마주. 네. 이름을 단타로 바꿔봐요. 단타 치면은, 여러분들, 단타 치면은요, 맨날 쳐다보죠, 그거, 서시.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죠. 예. 실시간으로 보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내려와, 다크서클.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안전하게 투자하는 종목. 투기하는 종목이나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작년 3월 달 수준이지만 내년 가면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주신 이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한 어떠한 궁금증이든 좋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825 송기훈 친구 추가 검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선생님 강의 듣고 나면은 뭔가 몸이 맑아지는 느낌? 주식을 앞두고 우리가 좀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에게 끝으로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주식은 사업이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무슨 뜻이죠? 주식은 사업이다. 네. 그 주식이 왜 사업인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숙제로 드립니다. 주식은 사업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마디씩 좀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